이번 주말 금리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유가, 자사주 소각, 그리고 한국 경제의 에너지 전략. 안녕하세요. 주말 경제 체크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만 보는 국면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 자본 정책, 에너지 조달 구조를 함께 보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를 볼 때 사람들은 기준금리부터 떠올립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한국은행이 따라가느냐, 이 흐름이 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고, 동시에 중동발 에너지 충격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보다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금리보다 더 무서워진 유가와 환율. 이번 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유가와 환율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고,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약세 압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원화는 달러당 1,500원 선을 넘는 약세가 부각되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제조업 원가가 오르고 결국 생활물가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뛰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즉 유가 상승 원화 약세가 겹치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물가 충격이 2배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렸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연준도 지금은 금리보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더 경계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연준의 동결 이후 시장이 올해 조기 인하 기대를 더 뒤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를 읽을 때 단순히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기업 이익에 어떤 압박을 주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는 그 경고음이 다시 크게 울린 주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국 증시는 왜 자사주 소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두 번째는 국내 증시의 구조 변화입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에서 단순한 재료주보다 더 중요했던 건 자사주 소각과 상법 개정,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2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낮은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주사 마이너스자 회사 중복 상장 금지를 포함한 추가 개혁 의지를 밝혔고, 로이터는 이런 발언이 한국 증시의 랠리 재료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주가 부양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 한국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은 채 전략 자산처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놓고 안 없애는 자사주보다 실제로 소각해서 주식 수를 줄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이미 작년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 보유 자사주 정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증시의 상승을 설명할 때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자본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구조 변화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중복 상장, 리스크가 낮은 기업이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주 증시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나 보다 한국 시장의 할인 구조가 정말 바뀌기 시작했는가를 확인하는 주간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국이 에너지 조달 전략까지 바꾸려는 이유. 세 번째는 가장 구조적인 이슈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 움직임이 중동 갈등 심화 속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어디서 기름을 사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가 지정학 리스크를 이제 원가와 공급망 문제로 정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러면 한국은 정유, 석화, 항공, 해운, 제조업 전반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선 다변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주의 세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외교 뉴스나 전쟁 뉴스를 먼 나라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뉴스가 바로 유가가 되고 환율이 되고 기업 원가가 되고 증시 변동성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경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가와 환율이 다시 경제의 최상단 변수로 올라왔다. 둘째, 한국 증시는 자사주 소각과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할인 구조를 바꾸는 실험에 들어갔다. 셋째, 한국은 에너지 조달 전략 자체를 재점검해야 할 만큼 지정학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먼저 움직이는 것은 유가이고 그 다음은 환율이며 그 위에서 한국 증시의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 정책과 에너지 전략입니다. 이번 주말 경제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숫자보다 먼저 방향을 읽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